도중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막 다 무너져간 저를 끌고 시험은 보러 가야지 이러고서 한번 치고 와보니까 안녕하세요. 너의 드라마를 들려줘. 줄여서 너드들의 MC 너드혁이에요. 제 생각보다 저희 너드들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오이 너드님들 믿고 있었다구. 저희 채널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길을 준비할 때나 걸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선생님을 준비했던 너드님을 소개합니다. 짠! 너하! 바로 본인 너드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하! 네, 휴학 없이 5년 동안 학점을 꽉꽉 채워서 졸업하고 바로 임용고시를 1년 준비했다가 때려친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와, 5년을 꽉 채워서 졸업했으면 전공이 하나가 아니겠는데요? 네, 제가 전공을 3개 했어요. 그래서 주전공은 교육공학, 복수전공은 영어교육, 부전공으로는 불어불문학을 했는데요. 개수를 세어보자면 사실 3전공이라기보단 2와 2분의 1 전공인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싹 다 해보고 싶은 성격이기도 하고 또 보험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2와 2분의 1 전공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출연하는 너드님들은 다 욕심꾸러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임용고시는 어떤 시험이에요? 임용고시는 소위 말해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뽑는 시험인데요. 이제 흔히들 하는 질문이 너 그럼 초등학교로 가? 중학교로 가? 고등학교로 가?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누가 정해줘요?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초등교육과를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중등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나면 저희가 신청한 지역 안에서 TO가 난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에서 여기로 가라 이러고 보내는 거지. 저희가 나는 좀 더 머리가 큰 애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 이래서 고등학교 가고 싶고 할 수 없어요. 보내는 대로 가야 돼요. 시험 보는 데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사범대나 교대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생님을 하고 싶어도 다른 학과를 나왔으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형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크게는 1차 필기, 그리고 2차는 수업 시험,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면접까지 해서 3차를 보기도 하는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100%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시험지 한 면을 꽉 채우는 줄글이고 진짜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그 교육학 1교시만 해도 한 문제 풀거든요. 근데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그 하나 다 채우기도 바쁘고 보통은 막 줄이 없거나 하면 그 줄을 직접 만들어요. 이렇게 원래 있는 칸이 있는데 그 안에서 벗어나서 칸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무효고 그 안에서 줄을 하나 직접 펜으로 그려서 그 안에 써야 할 만큼 글을 많이 써야 되는 에세이형 시험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답 없는 시험이에요. 실제로도 고를 수 있는 답도 없고 찍을 수도 없고 근데 저희가 학부에서 전공한 4, 5년 어치도 사실은 티저처럼 배운 거기 때문에 답이 없다. 네. 힘들다. 그랬는데 막판 돼서 실제로 못 쓰겠다. 나 진짜 미치겠더라. 그래가지고 진짜 새로 달라갔어. 이러고 썼는데 진짜 골로 갈 뻔했어. 학교에서 보신 분들이 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신 분들이군요. 그렇다면 너드님은 혹시 교직을 왜 준비하셨나요? 저도 처음부터 교직을 꿈꾼 건 아니었고요. 애초에 대입 때부터 제가 이제 6수시 중에 5곳을 불어불문을 넣고 딱 한 군데 사범대 교육공학과를 넣었거든요. 근데 막상 붙어놓고 보니까 19살 먹은 조그만 게 영악해져가지고 맨날 나는 프랑스어가 내 전부야 이러다가 갑자기 근데 프랑스어로 못 먹고 살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막판에 교직 쪽으로 약간 튄 거죠. 근데 대학 들어와서 보니까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제가 성적도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랑 경쟁해 보니까 과목마다 성적 편차도 너무 심하고 머리 좋은 애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 성적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적을 숨길 경로를 생각하다가 사범대스러운 길로 도망쳤죠. 임용고시. 네, 근데 세상 멍청한 선택이었어요. 왜냐면 거긴 똑똑한 애들이 더 막 득실되니까요. 제가 알기론 너드님도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교직은 귀여운 이유로 선택하셨네요. 근데 임용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이제 보통 친구들은 임용고시를 본다고 하면 한 학부 2, 3학년 때부터 깔짝깔짝 공부를 해보다가 이제 막 학기에는 시험장 한번 구경해보자는 의미에서 관광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 아시나요? 그러니까 공부한 성과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관광하듯이 한번 볼까? 이러고 시험 보러 가는 거. 그런 거라도 쳐보는데 근데 저는 2와 2분의 1 전공을 5년 안에 꽉 채워야 했잖아요. 그 동시에 관광시험 쳐볼 여력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완전히 졸업 코스 다 밟고 나서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정확히는 2월부터 했으니까 2, 3, 4, 5, 6, 7, 8, 9, 10개월. 오! 아니 근데 10개월인데 왜 9개월? 이거 숫자를 잘못했나 봐. 아무튼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공부해서 11월에 처음이자 마지막 임용을 쳤습니다. 그래도 9개월, 10개월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혹시 왜 포기하게 되셨나요? 2개 정도 뽑아보자면 첫째는 공부를 혼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능을 떠올려 보세요. 야자실에 다 같이 같은 의무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너무 갇히더라도. 네, 근데 고3들 사이에서 아마 수능 전날 이런 대화는 흔치 않겠죠. 야, 너 내일 뭐해? 내일 수능 보잖아. 이 대책 없는 너. 막 이런 말은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같은 시험을 보니까. 근데 임고를 포함해서 성인들이 치러야 하는 많은 시험들이 거의 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혼자잖아요. 누가 내가 시험을 언제 보는지, 어떤 시험,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쳐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지구력을 갖추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째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임용고시는 과목별로 시험 양상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의 양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제가 준비한 영어 과목 임용만 해도 보통 초시로는 거의 안 붙어요. 진짜 뭐라 그래야 되는지 전교 1등도 겨우 붙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야 하나? 저희 학교 학과만 해도 막 2년, 3년 준비해서 겨우 붙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되게 많이 붙는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시에 합격한 건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요. 그거는 거의 중학교 3학년이 수능을 보러 가서 서울대에 붙었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영어 임고 준비한 선생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쩌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3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게 맞나? 내가 뭐 교육에 그렇게까지 막 마음이 뜨거운 사람인가? 아닌데 나 좋아하는 거 되게 많은데? 이런 생각에 확신이 잘 안 섰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네, 그럼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모교 연구실에서 연구원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아직 하고 있던 중에 슬럼프가 아주 시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때쯤에 하필 슬럼프인데 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거든요. 학과 사무실 조교였는데 계속 하루에 3번씩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인턴을 뽑고 있대요. 연구원 인턴을. 근데 아니 제가 고시를 준비하는데 계속 같은 전화를 하니까 너무 수상해서 제가 아니 근데 저희 학과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저한테 희선 씨 말고는 다 취업이 되셔서요.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 제가 안 그래도 그냥 제가 탄탄했으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내 친구들 아직 취업 안 했는데 그러고선 뭐 하던 공부 마저 했겠죠. 근데 제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 말이 딱 진짜 체리온 탑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납치당하듯 연구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지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관련된 연구를 돕고 있고요.
그거랑 따로 병행하고 있는 비영리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 사회적 부엉이들이라고 인스타그램에 쳐보시면 네, 임용은 포기했지만 사회적 기업이란 새로운 관심사가 생겨서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또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고 꾸준히 기웃기웃 거리고 있어요. 연구원 인턴이나 이제 뭐 사회적 기업 등 이제 선생님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시는데 혹시 후회는 없으신가요? 후회는 없어요. 중간에 제가 포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임용을 치긴 쳤으니까요. 제가 만약 슬럼프가 시계 왔어. 이제 그냥 연구원 해야 돼. 진로를 다시 생각해봐. 시험은 아직 보지 않아.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좀 후회가 됐을 것 같은데 뭐 개소리에 궁예질한 답안 대잔치에 이름 석자 겨우 쓰고 하고 화장실도 쓰고 뭐 그 정도는 하고 왔으니까 알바 병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제 자신을 제가 기억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배웠죠. 수능 1교시 국어를 망치고 막 울며 뛰쳐나와야 했던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때는 그냥 안타깝다 그 정도로 이해를 했었어요. 제가 고3일 때는. 근데 이렇게 도중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막 다 무너져간 저를 끌고 시험은 보러 가야지 이러고서 한번 치고 와보니까 이제 그때 그 아팠던 마음들, 도중에 포기해야 하는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얼마나 무겁고 또 진짜 마음 쓰린 이야기인지 제가 세상 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조각 하나 더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후회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하겠습니다. 임용고시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또 진입을 해서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보험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거든요. 도망칠 구석 찾고 뒷구멍 찾고. 근데 위에서 뭐 말한 것처럼 교육 전공을 하게 된 것도 뭐 교원 자격증 있는 게 저한테 보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한 거였고 뭐 시작은 그러니까 모든 이유가 그건 아니고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임용에 처음 눈길이 가시는 거라면 만약 그렇다면 그 눈길을 속히 거두시길 바래요.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고 교생 실습 나갔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또 교수 설계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 근데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3년을 투자하는 거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임용고시는 다른 고시들도 그렇겠지만 사명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당연히 공무원을 하고 싶어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뭐 다 목표가 그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이 시험은 특히나 더 그 지구력의 모터가 된 그 핵심이 너무 사명감이라서 이것 자체에 대한 확신이 100%가 아니면은 결국에 그냥 멘탈이 강하다고 해서 나를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스스로도 다 내가 잘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거이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엄청 크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명감이 있는 분들 도전해 주시되 그게 약간 부족하고 저처럼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 아직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 난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의 도망쳐. 도망치세요 빨리.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연봉, 워라밸, 네임밸류 등으로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잘 모를 때는 희선 너드님 말씀처럼 일단 도전해보세요. 그래야 정말 이게 내가 적성이 맞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지 알 수 있거든요. 하다가 뭐 안 맞으면 그만두셔도 돼요. 시간은 조금 흘렀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더라도 다른 길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나와주신 이제 희선 너드님이 뭐 나라에서 인정한 선생님은 아닐지라도 저와 우리 시청자 너드님들한테는 이미 좋은 선생님이에요. 앞으로도 희선 너드님의 삶이 이제 선생님처럼 본을 보이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할까요? 너바!